안녕하세요. 설득감 세미나의 정석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강좌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바는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나아가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중요한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을 해설을 하고 또 그 논문들을 읽는 그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논문들을 해설하는 거와 한편으로 제가 쓴 논문들을 연구들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또 소개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왜 그런 연구를 하게 됐고 등등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시행착오 등을 이야기를 하면 그 여러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제가 제 지도 교수인 에드워드 핑크 교수님이랑 같이 쓴 논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얼마 전에 공부했던 패티 카셔프 골드만의 스타디 그 논문을 내 바탕을 두고 이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Annals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CA)라는 저널에 출판이 됐고 2018년도에 그리고 이 저널은 역사가 깊은데 예전에는 커뮤니케이션 이어북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책으로 묶어서 나오던 그런 저널이었는데 이제 그게 한동안 이제 중단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재출판되면서 지금은 이제 1년에 4번씩 나오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 유명한 좀 그 이론 특히 이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들을 출판해주는 그런 저널입니다. 제목은 One of the most cited persuasion studies, but no success in replication.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그 인용된 연구지만 복제에서는 그게 성공 다시 반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investigating replication, replication 복제 연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패티 카셔퍼 골드만을 하나 예로 해서 이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논문을 같이 읽었는데 이 연구를 재반복해서 분석을 재반복해서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쓴 건데 이 연구를 제가 왜 하게 됐느냐를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대학원생 때 이 논문을 읽었을 때 와 너무 재밌는 연구다. 그리고 딴 걸 떠나서 이 연구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이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연구의 디자인과 또 독립 변인들을 이제 흔히 조작하는 것, 그 조작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고 그리고 저에게 이런 쪽의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들을 그, 제가 알게 돼서 굉장히 이제 재밌다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방법론도 좀 많이 배웠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뭐 4학기 4년차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시간 강사의 자격으로 이 그 학부 3, 4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연구 방법론 수업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때 영어도 잘 못했지만 이제 그걸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딴 사람이 가르친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 방법론을 가르쳐 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자연과학을 보면은 이제 그 학문에 입문을 하면서 뭘 하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고전적인 실험들 아주 간단하면서도 고전적인 어떤 실험들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그 이제 과학을 그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물도 실험을 하고 과학 그 물리도 실험을 하는데 그런 실험들이 사실은
2, 300년 전에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해봄으로써 이쪽에 이제 연구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 그리고 이제 연구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가 경험하면서 새로운 연구 문제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 사회과학에서는 우리가 그런 이제 복제 연구를 전혀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학생들은, 사회과학은 항상 모든 학생들이 다 새로운 본인만의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고, 또 그것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꾸 이제 그 테스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석사 논문도 보면은 정말 다들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연구에 입문할 때는 간단하지만 어떤 고전적인 연구들을 자기가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는 게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방법론을 딱 가르치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 논문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4학년 애들한테, 3학년 애들한테. 그러면서 가설이란 게 이런 거다. 그래서 가설 안에 독립 변수가 여기 있고, 종속 변수가 여기 있고, 조절 변수가 이런 게 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을 이 패트릭 카셔프 골드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이 가설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 왜냐면은 패트릭 카셔프 골드만은 그 종합 시험을 봐야 된다는 그런 새로운 그 학교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태도로서 메시지 만들고 거기에 대한 태도 변화로 자기의 그 가설을 검증했지만, 그게 꼭 종합시험이란 법은 없거든요. 근데 예? 뭐 어떤 이슈더라도 그 이슈가 이제 고관여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저관여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제 그 각 메시지도 만들고 양 메시지 만들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패트 카셔프 골드만이 그 연구를 하는 거는 종합시험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그게 종합시험이란 제도에 하등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어떤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죠. 근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학교 안에다가 무슨 맥주집을 그 개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각 메시지, 양 메시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너네들이 이슈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또 각 메시지 만들고 양 메시지 만들고,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그 전문성이 있는 그 정보원을 거기다가 결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가설을 한번 테스트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내내 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방법론이랑 특히 실험하고 또 설문지를 만들고 조작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걸로 해서 이제 과목을 짰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뭐 일도 많고 그랬지만 학생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슈들을 개발해서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반응도 좋고 그래서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몇 년 동안 그 이후로 제가 이 과목을 계속 가르쳤는데, 몇 년 동안 다양한 학생들이 정말 그 다양한 그 다른 이슈를 가지고 동일한 가설을 계속 반복하는데, 결과가 그 패트 카셔프 골드만이 했던 그거랑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우리가 참 실험을 정말 잘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 사이즈도 적고 아직 우리가 연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결과가 우리가 실험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하고 그리고 더 많은 그 실험 참여자 데리고 하면은 아마 이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매년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래 연구랑은 결과가 다르지만
그 연구들은 대부분 또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비슷하게 뭐냐면은 그 메시지 argument quality라고 하는데 그 각 메시지, 양 메시지 효과는 대부분 이제 크게 나오고 그게 고관이라든지 저관이라든지 상관없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source credibility 효과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 해보면은 그런 인터랙션도 발견되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연구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라 해서 이 연구를 몇 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연구가 사실은 이 연구를, 아주 체계적으로 복제를 한 연구는 없었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된 연구들이, 수십 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모아서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거의 모든 연구들이 이 비슷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불구하고 이 연구랑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연구에 대해서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이제 일라보레이션 알고리즘 마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걸 정말 체계적으로 내가 한번 복제를 한번 해봐야겠다. 정말 이게는 결과가 같이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밝혀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교수가 돼서 이제 이 연구를 여러 학생들이랑 도움을 받아서 이 연구를 제가 복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원칙이 뭐냐면 이 연구를 복제를 하더라도 똑같이 하지 말고 뭔가 보면 패트의 카시아포가 좀 잘 못하고 있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다 더 정교하게 더 정확하게 이 가설을 테스트해 보자라는 데서 이제 열심히 메시지도 만들고 이제 디자인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종합시험이잖아요. 종합시험이란 주제로 했는데 종합시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우리 학교가 그 학부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는 종합시험이란 거를 이제 보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강 메시지도 만들고 양 메시지도 만들고 그래서 사실 패티 카시프 골드만 썼던 그게 이제 그런 그거를 제가 여러 경력을 통해서 실제로 했던 실험 자극물을 그대로 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똑같이 사용하기도 했고 여러 파일럿 테스트 했는데 종합 시험으로 가서 하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강 메시지든지 양 메시지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모두가 다 싫어해. 강력하게. 근데 당연하겠죠. 근데 어떤 학부 학생들이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뭐 좋아할 수 있는 뭐 그런 또 대학생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있었던 그 대학에서는 학생 다 싫었어요. 근데 아무 결과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합시험이란 그 주제를 버리고 생각해 보니 이 외국어 능력이 매우 중요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어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는 자기 모국어랑 또 영어를 이제 공부해서 최소한 두 개의 언어를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그 외국어 수업을 2과목 이상, 6크레딧 이상 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대학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지금 이제 졸업하기 전에 무조건 외국어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고자 하니 그 메시지를 읽어보고 의견을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한 결과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논문 읽으면서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패트 카시프 골드만의 연구에 대해서도 그리고 ELM에 대해서도 보다 더 잘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제가 제 지도 교수였던 에드워드 L. 핑크 교수님이랑 같이 썼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부터 이제 에드워드 핑크 선생님이랑 같이 논문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번의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논문상을 출판된 논문들 중에서 주는 상을 ICA에서도 받고 NCA에서는 4번의 저희가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에드워드 핑크 선생님은 그 논문 원래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학이랑 수학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위스콘신에서 위스콘신 소셜러지에서 소셜 사이콜로지 퍼수에이션 스터디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했고, 그 이후에 노틀댐에서 교수하다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한 7년 동안 조교수로 있다가 메릴랜드 대학에서 계속 계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템플 대학으로 가셔서 거기 계시고, 논문 뭐 또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셨지만 논문의 수보다도 그 어떤 연구 능력이랑 논문을 쓰는 글을 쓰고 뭐 그런 데서 아주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제 학문적인 그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템플 대학의 연구년으로 2017년도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 논문을 연구를 둘이서 같이 마무리를 해서 논문을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맨 앞에 논문 시작할 때 이제 이거 이디시 프로버브, 그러니까 이제 이디시라는 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그 동구권에 살던 그 유대인들의 언어죠. 근데 거기에 속담이 있는데 an example is not proof.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결과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런 건데, 요렇게 논문 쓸 때 논문 맨 앞에 이제 멋있게 이제 인용구를 하나 하는 걸 에피그래프라고 그러죠. 에피그래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잘 쓰면은 논문의 어떤 스타일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이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복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 그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고, 포포도 이야기 많이 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 지식을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개인적 지식은 더 많은 방법이 있고, 그렇지만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만드는 지식이라는 게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해설인 결과가 나왔지만 나는 이러한 방법을 했고, 똑같은 방법을 쓴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reproducibility, replicabi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의한 지식은 그것이 하나의 보다 객관적인 어떤 지식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또 축적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또 복제는 언제 하느냐? 근데 모든 연구는 사실 복제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좋은 저널들은 꼭 한 번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적 연구를 보고하도록 하겠고, 근데 특히 이 기존 연구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서로 간의 차이가 있을 때, 디스크레펀스가 있을 때, 그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연구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플리케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과학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연구의 하나의 중요한 연구 방법이고, 그렇지만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굳이 뭐 딴 사람이 한 연구를 내가 다시 반복해서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많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심리학에서 그 중요한 연구들이 있는데, 몇몇 연구자들이 그 연구를 이제 복제를 한번 해봤더니 그 같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봐야 출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몇몇 개의 연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출판이 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심리학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미국에서 그 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그 대학생들, 대학교 1, 2학년들, 백인 대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참여자로 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연구를 보면은 와, 너무너무 신기해. 이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한 번의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 유러피안 그 사이콜로지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복제 연구, 광범위한 체계적인 복제 연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 오픈 사이언스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또 매니랩이라는 또 그런 큰 그 연구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중요한 연구들이 복제가 안 되면서 심리학에 리플리케이션 크라이시스라 해서 이 과학 이 지식 자체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논쟁들, 그리고 뭐 법정 다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레귤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제 논문에도 거기 이제 오픈 사이언스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아니 더 매니랩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어떠한 그 매니랩스 그런 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오픈 사이언스 콜라보레이션이라 해서 한 100여 명의 학자들이 그 연구 집단을 구성을 해갖고 36개의 그 연구소였는데, 그 연구소에서 100개의 이 연구들을 한번 집단적으로 한번 다 이제 복제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건데, 그랬더니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느냐. 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오리지널 연구고, 이펙트 사이즈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실험을 했는데 컨트롤 집단이 있고 실험 집단이 있으면 그 둘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이펙트 사이즈예요. 근데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펙트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충분히 차이가 커야지 우리가 이제 샘플이 한 100여 명 갖고 했음에 불구하고 전체 우리가 인류에게 우리가 이제 일반화시키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펙트 사이즈가 충분히 커야지만 그게 인정이 되고 출판이 돼요. 근데 자, 그래서 근데 요거는 리플리케이션 해서 나온 연구 결과에 그 이펙트 사이즈에. 근데 그래서 자, 이게 그대로 복제가 되면은 여기 이 라인에 있어야 돼. 근데 이 라인은 똑같은 거예요. 오리지널 이펙트 사이즈랑 리플리케이션 이펙트 사이즈가 같으면은 여기 놓여야 돼. 근데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여기 놓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딴 사람이 복제를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구나 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많은 연구들은 오리지널 이펙트 사이즈는 큰데 오리지널은 크지만 리플리케이션에서는 또 작게 나온 거예요. 또 낮게 나왔어요. 근데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뭐냐? 이런 연구들은 오리지널에서는 이펙트 사이즈가 상당히 남들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그 리플리케이션 된 스타디는 0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럼 뭐냐면은 했더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니까 그 심리학계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뭐 이 재미있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충격에 빠졌고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서로 또 논쟁들이 막 심하게 됐어요. 특히 또 이 연구 결과 자체에 대한 또 반박이나 비판들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 사이언스 바로 그 같은 저널에 또 유명한 하버드 사이콜로지 교수들이 이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는 연구가 실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 뭐냐면은 각각의 연구에 대해서 한 번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근데 샘플링 에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집단을 이뤄서 또 유러피안 연구자들 집단을 이뤄서 이걸 또 복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은 거 하지 말고 13개의 연구를 실험이 있는데 그 13개의 연구를 각 연구소가 13번의 연구를 다 하는 거예요. 13개의 연구를 그 36군데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연구를 36군데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게 이제 복제가 됐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했더니 13개 중에서 10개는 이게 충분히 복제가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3개의 연구는 복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복제가 되지 않는 연구 결과들이 옛날에 발표가 됐느냐.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은, 하나의 원인은 P 해킹이라 그래요. P 해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P라는 게 충분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근데 그 샘플 사이즈가 많으면 P가 이제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면, 차이가 발견 안 되면
차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케이스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모으겠죠. 또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근데 그 케이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걸 자꾸 빼는 거예요. 근데 아웃라이어 빼고 이렇게 빼고 해서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냐면 결과 자체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연구를 할 때 그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많은 경우는 우연히 의한 효과일 수 있어요. 근데 우연히 했더니 결과가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거를 데이터를 함부로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그 규정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하여간 그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고 그걸 제가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패티 카쇼프 골드만의 이 연구를 복제를 하고자 한다. 왜냐면 이것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한편으로 이 연구가 이 그 비슷한 연구들이 있지만 그것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복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 연구를 정당화하고 그다음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